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연휴입니다. 6월 6, 7, 8 연휴인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경쟁력,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들인 것에 대해서 숨도 못 쉬며 지옥 같은 5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쫓아내야 되는데 보수 진영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형편없이 앞으로도 당분간 당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어찌 하다가 성남시장이 됐고 두 번이나 돈을 풀면서 됐고 경기도지사 했고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지가 살려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게 보수가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건데요. 윤석열은 끝났고 한동훈을 쫓아내야 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말할 게 앞으로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6월 3일 대선 결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4, 5, 6,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취임 초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보수 개멸에 들어가는데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능력, 무능력을 떠나가지고 인간사를 보면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 있고 말 폼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깊이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통치력은 더욱더 없습니다. 외교 문제는 앞으로 굉장한 남마가 아니라 이재명의 재앙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대선 지난 지가 오늘로서 4, 5, 6, 4월째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트럼프하고 축하 통화를 못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한 경제적으로 10위를 왔다 갔다 해요. 국방력도 세계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남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방의 대통령이니 그냥 축하 전화하면 되거나 또는 축하 메시지 하면 때려주면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거부하고 있고 이재명과 이재명 측들은 지금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명약관화합니다. 이재명을 못 믿겠다. 저놈은 반미주의자다. 이재명의 쫄따구들이 전부 다 반미주의자고 또 친중주의자라 하는 것이죠. 고고TV는 한미동맹은 지금 중국이 그냥 계속 남진 태평양 정책을 펴니까 중국의 팽창은 더 이상 막아야 되는 생각은 있는데요. 친중, 반미, 친일, 반일, 친북, 반북, 친중, 반중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게 국익에 따라서 외교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고고TV 필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취임하면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국익에 따라서 실리 외교를 하겠다 하고 했죠. 그런데 국익과 실리 외교하고 상관없는 것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방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중국에 몰입하면은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트럼프가 축하 메시지 하나 안 냅니다. 과거에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도 박근혜는 당선 다음 날 또 문재인, 윤석열까지도 당선된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놈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언론이 왜 이재명이가 트럼프의 축하 메시지, 축하 전화도 못 받는가? 그런 거 보도를 안 합니다. 암흑의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맹이든 우방이든
또는 적국이든 대통령급으로 당선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축하하고 전화 한 통하는 게 상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당선이 되면은 국가 수석으로 옹립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전화를 했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했고 축하한다 그랬고, 푸틴이 장기 집권을 내려도 축하한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 현실입니다. 응?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알아요. 밀월기간이 아니라 언론과 이재명 정부, 이재명의 밀월기간이 아니라 공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이 미국 가서 팝송 하나 불러가지고 그 대단한 외교 업적으로 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듯이 이재명은 미국한테 깐죽거리다가 망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한테 오는 축전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축전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가 다 축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중국 시진핑이가 축전을 했고, 베트남 공산국가가 축전을 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축전을 했고, 또 EU 공동의장이 축전을 했고, 참상입니다. 캐나다가 축전했습니까? 축하한다고 전화했습니까?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축하한다고 전화했습니까? 호주가 축하했습니까? 아랍권에서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국제적인 왕따가 시작됐다는 거, 이재명 저놈은 사기꾼이다, 양아치다,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라고 있어요. 썬데이 타임즈에서 기사를 뽑기를 한국 선거 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싸움꾼 이재명의 승리다. 이재명은 중도파가 아니다. 거칠고 투박한 싸움꾼으로 자신보다 반대편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더 높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가 타임즈하고는 달라요. 근데 180년이 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입니다. 이재명은 싸움꾼이고 상대편은 죽일 놈이다. 이게 하나로 다 하는데 지금 어제 6월 4일이죠. 어제 그저께 벌써 취임식을 했죠. 국회에서 로텐도어에서. 근데 그때 보면은 국회의원 몇 놈들만 갖다 놓고 했죠. 행정부 주요 인사하고.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도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지를 않았어요. 설마 이재명이가 주한미국 대사하고 주한미국 사령관이나 또는 미국 측 주요 인사들 암청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을 안 불렀겠습니까? 안 왔다는 거죠. 이재명을 거부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나온 거 보면은 그 미국 백악관이 중국의 계획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축하는 하되 중국의 계획과 영향력을 우려한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이간질 시키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시진핑이는 이재명한테 축전을 보내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진중하는 거 불만 없습니다. 근데 반민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맨날 6월 3일부터 이재명 청이나 외교부에서 미국 외교부하고 긴밀히 소통 중이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6월 4일부터 시차 때문에 통화 못하는 거다. 내일 할 거야. 또 어제에서는 시차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니 한 국가 원수가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시차 때문에 이재명하고 통화 안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모태인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또 반중을 갖다가 지금 국가 축으로 삼는 미국에서 이재명을 정통성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국력을 더 쇄신할 겁니다.
오늘까지도 어떤 한국일보 또는 세계일보 중도지에서 오늘까지 만약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통화 못하면은 한미 관계에 중대한 위험이 오고 중대한 갈등이 일어난다. 이재명이 실용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놈은 실용력이 없습니다. 이놈은 정체성이 없어요. 좌와 우에 대한 이념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대만을 침공하면은 미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국 애들이 모를 리가 있어요? 미국의 정보력 세계 최고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축하 메시지도 없고 통화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거부하고 이재명 외교 너 잘해? 이런 거 아닙니까? 얘가 전번에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트럼프의 가랭이를 기억할 수 있지만은 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노무현을 보는 것 같죠? 노무현이가 꼭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 없사고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 망한 거예요. 노무현이가. 그 일본의 각종 언론들은 이재명은 반일의 몬스터다, 몬스터. 반일 몬스터라고 보아냅니다. 북한 놈들은 이때까지 괴뢰정부라고 그랬어. 박근혜 괴뢰정부, 윤석열 괴뢰정부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한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또 보도를 합니다. 괴뢰란 말을 뺍니다. 또 문제가 뭐예요? 뭐 17일인가 6월 17일인가 G7이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 초청도 못 받습니다. 초청을 받더라도 안 가는 거하고 애초에 무시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브라질도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고 초청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런 재명이는 뭐 G7이나 그런 데 꼭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자, 보시죠. 지금 보면은 이재명의 인사가 지금 몇 개 발표됐죠. 비서실장 국무총리 김민석, 김민석이. 그 다음에 외교안보실장 이종석이라고 했죠. 김민석이가 어떤 놈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특히 우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실. 김민석이가 반미를 외쳤습니다. 1985년인가 민석이가 미 문화원을 점거했습니다. 소공동에 있는 미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징역 5년을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삼민투를 밑작업을 했습니다. 그놈이. 그게 다 반미운동이에요. 문화원 점거한 게 반미운동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죠. 미국이 지금 유학생들의 SNS까지 다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친중이냐 반미냐 그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놈을 반미의 선동 주자를 갖다가 임명했다는 거죠. 미국은 경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이 인물은 더럽고 부패의 상징이에요. 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구속됐어요. 또 이종석이라고 지금 외교안보실장 들어가 에 있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어요. 그런데 걔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을 바라볼 적에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말하고 내재적 접근법을 그거 누구야 그거? 저기 한영대 교수 그놈아. 응? 또 갑자기 이름 안 난다. 좌파의 거두라 그러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창해가지고 북한은 북한의 내부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입장, 자유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5년여기가 망친 거예요. 중국도 싫고 미국한테도 배척받고 내재적 접근법이 며칠 전까지도 유시민이라는 놈이 김문수 부인 설랑년한테 내재적 접근법으로 지금 씨발 공순이야 구름 위에 떠가지고 대통령 부인 되려는 허욕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 난리 났었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3, 4% 떨어졌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북한을 북한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자유우방의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희한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석이라는 놈이 국정원장이 됐어요? 반미주의자들이, 친북주의자들이 국정원장이 됐다는 거죠. 김민석, 이종석 국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거를 미국에서 이재명 이놈도 불안한데, 이재명 생긴 꼬라지를 전 세계에서 보면은 이재명 면상이 제일 이상하고 양아치 같고 찌들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집에서 명문가 집에서 태어난 놈인데, 사람인데, 이재명을 상대하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은 윤석열 이상으로 다 갖다 바칠 겁니다. 안 갖다 바치면 이재명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의 각축전이죠. 미래기술에 대해 가지고 국방력은 중국이 미국 달려가냐 좀 어렵고, 거기서 반미를 외친 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아주는 거야. 길들이는 거죠. 언젠간 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대법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죠. 대북 송금 사건.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대장동 같은 거는 정치적인 탄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이 명확하네요. 아직 1심도 안 끝났어요, 이재명이는. 이재명이도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주동자예요, 주동자. 이재명이 공범이 아니고 이재명이 주범이에요, 주범. 지금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화영의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이화영이가 방북 비용을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갔어요. 그게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최종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 아니, 경기부지사라는 놈이 지사한테 승인을 못 받고, 안 받고, 대북 송금을 하고,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방문하고, 삼국으로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문제가 남마같이 얽혀 있어요. 미국의 한인 회장이 얼마 전에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그건 누구야?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주도했다. 하고, 미국, 재무부, 미국, 그런 데다 막 고소해버립니다. 근데 이재명 이놈은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죠. 미국이 제일 깊게 보는 것이 뭡니까? 반미, 우리가, 세계 질서를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고, 각국의 국방력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국방비까지 내주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략핵 갖다 놓고, 국지전쟁이라면 뛰어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건 뭐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러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반미를 내세운다? 그리고 친북으로 간다? 북한이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이란, 북한, 이런 애들 아닙니까? 미국이 제일 골치 아픈 애들. 그리고 남미에 몇 명 있죠?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그거를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5천만을 인질로 잡고 이제부터 미국하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새끼는 싸우지도 못해, 근데. 미국 대통령이 보면은 축전을 안 주는 나라들을 보면은, 봅시다. 북한, 기가 차다네, 아무리 생각해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이런 거 몰라. 이란,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북한, 러시아, 니카라과,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만 미국에서 축하 메시지를 안 줬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끝난 정권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견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견디는 게 어떤 거죠? 반미, 반일을 실용주의 외교라고 포장하면서 이재명의 반대 세력의 거짓 선동과 언론 장악으로 죽인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가 사흘 됐어요, 사흘. 국제적 왕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서방 우방국들이 일본만 제외하고는 축하 메시지 하나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숨도 못 쉬기고 공포스러운 이재명의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